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5월 18일 날 시행되었던 윌비스 전국 모의고사 1회차 헌법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우리 헌법은 헌법의 개정이 통상의 법률 개정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을 요구하는 건 맞는데 그건 이제 경성헌법이죠. 그래서 연성헌법은 헌법이랑 법률이랑 개정하는 게 비슷해서 말랑말랑한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하고 되게 더 딱딱한 헌법이죠. 고치기 어려운 거. 우리나라는 경성헌법입니다. 2번 한미무역협정은 우호통상 항해조약의 하나로서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헌법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 있고 조례가 있는데 한미무역협정은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헌법을 바꾸는 힘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국민투표권이 필요하겠지만 헌법을 바꾸는 문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권이 나올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일단 2번이 답이고요. 3번 우리 헌법은 재헌헌법 이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원래 구금이라는 단어를 구속이라고 바꾸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그때는 맞게 나왔는데 이렇게 바꿔서 낼 수가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틀린 것이 우리 헌법은 헌법 개정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헌법 개정에 대한 한계에 관한 규정이 뭐냐면은 이 헌법 규정은 절대 개정할 수 없어 이렇게 못 박아놓은 규정들인데 지금 현행 헌법은 그런 게 없어요. 제2차 개정 헌법 때는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 헌법에는 그런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과세관청이 기존에는 존재했으나 실효돼서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 적용했습니다. 근데 세금 관련된 규정이나 아니면 형벌 관련된 규정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없어진 형벌 조항이나 없어진 세금 조항을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려가는 것은 재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과세 근거를 창설했다 그러면은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특별검사 제도인데 이거는 합헌인 부분이죠. 특별검사 임명할 때 우리가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3번 국가의 기본권 보호물을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번째로 쪽에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따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제한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보호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죠. 어떠한 행위가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헌법 규범을 읽어보면서 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답은 어쨌든 1번이다. 문제 3번 조약은 국가랑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에 권리 의무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면 또는 구두 이렇게 되는데 구두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여러분도 서면 또는 구두랑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를 예외로 한다라는 것인데 조약의 경우에는 이 밑에는 맞아요. 서면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구두가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구두면은 서면이랑 구두랑 똑같은 효력이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 부분은 맞습니다. 조약을 체결 비준을 할 때 대통령에게 전속적인 권한 부여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약의 체결 비준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근데 모든 조약이 아니라 60조에 규정된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이 있다. 2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에 관한 지휘에 관한 협정 얘는 이제 조약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네요. 3번 헌법 제6조 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여기까지 맞는데 그러면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가지거나 명령의 효력을 가지게 돼요.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무조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좀 판단해 봐야 된다. 4번
우리 양심적 병역법으로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게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법을 인정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한 4-5개? 더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용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국적과 재외국민보호 기억번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인지되면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지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의 신고는 뭐냐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갖춘 때가 아니라 인지 신고를 한 때예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나라 국민의 요건을 갖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인지 신고를 해야 국적을 신청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이 성인이 외국 성인을 입양한 거에 인연이 돼가지고 그랬을 때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3년은 그래도 대한민국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5년까지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들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우리 부 또는 모가 귀화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수반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반 취득을 하려면 민법상 여기 숨어져 있네 미성년이어야 돼요.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랑 같이 수반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그 다음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문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은 국제협력요원이 안타깝게도 중간에 이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합헌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요원 판례에 보상해주 국가유공자법으로 인정 안 하지 않아도 합헌이다. 그래서 맞는 건 하나 있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5번 두 기본권이 충돌할 때 기본권 서열이론이 있고 실제적 조화의 원리 규범조화적 해석이 있는데 기본권 충돌할 때 기본권 서열이론만 선택해서 했다? 틀렸죠.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도 쓰죠. 그래서 틀렸고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충돌하는 기본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기본권, 상이한 기본권인 건 맞는데 같은 기본권끼리 충돌해도 기본권 충돌이 돼요. 그래서 갑의 기본권과 을이라는 기본권이 A라는 기본권 같이 충돌해도 기본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번은 쉽네요. 정정보도 청구권이랑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을 쓴다. 이게 답이고 4번 헌법재판소가 채권자 취소권 합헌으로 본 건 맞는데 그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 기본권인 게 아니라 이것도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을 하니까 합헌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상위 기본권이라서 본 게 아닙니다. 6번 공직자 선발에 대해서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직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건 맞는데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가산점 주거나 아니면은 그 장애직렬을 따로 마련하는 게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과 같이 경쟁하다 보면은 능력주의 원칙만 요구하면은 아마 공직 선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를 둘 수 있죠. 그래서 들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제가 개폐됐을 때 폐직됐으면 공무원 직권면직 시킬 수 있죠. 합리적인 이유죠.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하지 않죠. 3번은 경찰학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는 12개월 동안 승진 임용 제한하죠. 2번 그거 볼게요. 합헌 키워드니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번이 너무 답이고요. 4번 선거에서의 대통령 중립 의무는 여러분들 7조 2항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애초에 대통령이 포함이 안 돼요. 선출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공무원 제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랑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가 따로 있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냥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따로 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 감염병의 유행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진 환자 이후로 국가 시험 응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 직업의 자유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험장 출입 시 또는 시험 중에 발열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그 의료기관에 병원에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위헌인 판례예요. 왜냐면 1년 한 번 보는 시험인데 그 열 좀 난다고 무조건 의료기관에 보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격리 고사 장소를 좀 만들어가지고 따로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 그렇게 병원 보내버리는 것은 피해자 수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위헌인 판례예요.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기업 환경의 운이에요. 운.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재산권으로 인정하진 않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 뭐 국가가 장사를 못하게 한 건 아니죠. 그냥 집합 제한 조치, 4인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재산권을 제한조차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이제 코로나 때 그 원래는 이제 환자가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택배를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약은 약국에서 팔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부 방식을 환자랑 의사랑 협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것을 인정했지만 결국 우리가 약은 약국에서 팔아야 된다. 편의점 이런 데서 팔 수는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타이레놀 이런 간단한 의약품들은 편의점에서 팔 수 있지만 뭐 전문 의약품 이런 것들은 약국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다. 문제 8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8세 미만의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이거 개정이 됐죠. 몇 세로? 16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고등학생들도 뭐 할 수 있다? 정당 가입할 수 있다. 16세면 고1 생일 지나면 고1이죠. 고1이나 고2 학생들도 정당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는 보완하라. 그 다음에 2번 이상 보완을 명해도 응하지 않을 때는 신청 안 받을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당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8차 개정헌법 맞죠. 여기서 두환, 비자금 모두 함께 무지, 행복해 에서 말하는 이 금자가 적정 임금과 함께 정당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 8차 개정헌법 두 문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최근에 많이 나오죠. 경찰에서도 나왔는데 위헌정당 해산이 됐어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상실 안 됩니다. vs 국회의원직은 상실이 되죠. 정당 해산이 되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문제 9번. 우리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랑 표리일체 관계 있고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청구권적인 성격도 있다. 맞고 자유권적인 성격은 국가한테 방해를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 청구권적 성격은 정보무역 청구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적인 성격도 획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너무 답이고요.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좀 쉽네요. 그 다음에 출판사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로서 저속, 이것은 너무 명확성 원칙이 위배가 되고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도 위배가 되죠. 알 권리 침해한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3번. 문제 10번. 여러분들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결정권으로 인정이 되려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여야 돼. 근데 그걸 국가가 방해해야 되는데 미군 기지를 이전한다 안 한다는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문제야. 애초에 자기결정권으로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제한조차 안 합니다. 2번 인맥지수 제공 판례네요.
인맥지수 제공 판례, 그 다음에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하는 서비스 제공. 이게 사실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례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인맥지수를 제공한 부분은 우리가 인격권을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제공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둘 다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잘 봐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줬는데 다시 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주는데 돈은 안 됩니다. 왜냐면 돈은 하루만 넘어가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려청자 이런 것들이야 이제 줬다가 뭐 일주일 내에 돌려주면은 없던 걸로 해주는데, 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금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돈 같은 거 함부로 이제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줄 돈도 없지만. 다음에 4번에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되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온 거를 우리나라에서 안 들여오고 반송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단 인천국제공항 들어온 순간 신고는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비례원칙 적용된 사례, 이건 여러분들이 거의 그 비례원칙 정리해드린 거 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요런 거 자의금지 원칙이죠. 요거 7급 시험 우리 이제 기술사 기사는 가산점 주는데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안 했다. 이거 비례 원칙이죠. 근데 합헌이긴 해요. 비례 원칙이 적용된 건 맞다. 비례 원칙 적용된 걸 고르라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그 지방교육위원 선거에서 경력자 중에 다수 득표자를 무조건 우선 당선시킨다. 이것도 이제 비례원칙 적용됐는데 합헌이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화 방법 세대별 합산 규정, 이거 비례원칙 적용됐고 이건 위헌이죠. 어쨌든 이거는 합헌위원 고르라는 게 아니라 그 비례원칙이냐 자의금지 원칙이냐 골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3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1번 이런 거 풀 수 있어요. 조문이죠.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무죄 추정 원칙은 수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차에 다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죠. 연결돼서 형사 절차 이외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연결된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번이 너무 답이네요. 법 위반 사실을 공표 명할 수 있도록 한 거. 아직 유죄 확정도 안 됐는데 수사 단계인데 우리 회사로 하여금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문제 13번. 여러분들 1번은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뭐냐면 변호사 접견실인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정식 선임된 대리인인 변호사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변호사 접견실은 중간에 가림막, 유리막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좀 긴 접견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선임된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니면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뭐 친구를 데릴 수도 있고, 뭐 부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권력자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사 서류를 열람 등사 허용이 법원을 했으면은 거부행위 자체가 위헌이 되죠.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는데도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 거부한다? 이것도 위헌이죠. 이렇게 됩니다. 법원이 보여줘라 했으면 보여줘야 된다. 3번에 교도소장이 금지 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개봉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본 게 아니라 그 소지품이 뭐가 있는지를 편지 봉투를 안을 하기만 한 거예요. 요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을 위해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항소하고 싶은데 이유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럼 여러분들 피고인을 위해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짬시킨 거죠. 이것은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미 1번으로 나왔다. 1번 여러분들 위치 추적자료 제공 요청 사건이네요. 이거 통신의 자유 침해하죠. 과잉금지 원칙 위배돼서. 그 다음에 2번에 기지국 수사네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판례도 나왔어요.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됩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고 프린트도 만들어서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빨리빨리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해설지도 잘 돼 있고요. 3번은 인터넷 회선 감청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가 기본권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 그 다음에 이거 통신 자료 제공 요청 사건이죠. 요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서 침해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랑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랑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한꺼번에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 15번에 1번 등급 분류 제도는 지금도 있어요. 12세, 15세, 19세. 이거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아니에요. 대신 등급 분류를 보류해버리면 그 보류 제도가 그 힘들게 찍어놓은 영화를 등급을 안 매겨주고 1년 기다리라고 또 갖다 와주면은 1년 기다리라고 보류하고 그러면은 영화사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빨리빨리 매겨주는 등급 분류 제도 자체는 합헌인데 등급 분류 보류 제도는 위헌입니다. 그리고 외국 음반 국내 추천 제도 이것도 여러분들 똑같이 위헌이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방송 광고 사전 심의 제도도 우리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16번의 기억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 18세죠. 근데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면 틀려요. 맞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지만 3년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등록대상에 올랐으면 지방선거권까지는 있죠. 대신 뭐에 불과하다?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디귿번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예요.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대통령의 경우는 70일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대통령 선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그 후보자가 한 명만 나왔으면 날로 먹을 수 없죠. 그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인데 이걸 어떻게 틀려서 낼 수도 있다.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적절한 것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4번이에요. 문제 17번. 1번은 사실 저도 거의 외우고 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나오면서 사회 통념 나오잖아? 그러면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이게 여러분들 조문이 그래. 그래서 경찰 간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경찰하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출이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인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국가에게 방지 책임이 없죠. 보상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기는 어렵다. 보상해줘야 된다.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이나 수사단서를 제공하라. 그런 피해자가 된 경우도 지급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문을 되게 꼬아놨는데 지급 신청은 앞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틀렸는데 이 조문을 어떻게 꼬아낸 건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받아가라 했었을 때 그 소멸시효는 2년이 맞는데 지급 신청 자체는 앞날로부터는 3년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18번 국가배상 청구권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요거는 제한한 게 아니라 형성된 것이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형성된 것이지 제한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시판 청구인데 안타깝게도 수학이 조금 안 돼가지고 산수가 좀 안 돼서 청구기간을 오인해서 각하를 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들어갈 재판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합니다. 청구기간을 오인했으면. 디귿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A라는 법이 있었을 때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해요. 근데 이 A라는 법이 나중에 위헌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냐 이거거든? 없죠? 왜냐면 여러분도 행위 당시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있는 법을 가지고 근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위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 당시에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위헌 결정이 선고됐지만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리을은 잘 읽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된 법인데 적극적 소극적 손해는 합헌이에요. 뭐가 위헌이게? 정신적
손해를 그 재판상 화해하는 것은 위헌이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정승진에서도 정말 까다롭게 나오고 경찰 간부에서도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맞아. 문제 19번 1번 그 교육의 기회균등권이 있는데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강남에서 과외 받는 것처럼 실질적 교육비를 내놔라?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어렵다. 이거.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기본권이거든요. 근데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서 보여야 되는 기본권인 건 맞거든. 근데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웃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가지는 건 부모님이야. 근데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행사하면 누가 좋아? 자녀가 좋죠. 그래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서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 조우라고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래요. 부모의 기본권이긴 한데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를 국어 관련해서 분리해서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니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도 제한이 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도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기들 한자 배우게 하고 싶은데 안 배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치매는 아니죠. 4번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격사유 같은 것도 있겠죠. 사고 치면 잘릴 수도 있다. 교원이지만. 그래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도 된다. 해가지고 4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20번인데 여러분들 이거 어떤 판례인 줄 알아요? 노조 가입 범위를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상이 이제 대학이죠. 대학교원은 우리가 노동조합 못 만들게 했다. 위헌이긴 한데 일단 1번 우리 교원도 근로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을 정리해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 해설지 정리 엄청 열심히 잘 해놨으니까 꼭 챙겨보시고요.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교원 이거 과잉금지원 찍습니다. 왜냐면 헌법 제33조 1항이 적용이 돼서 그냥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근로3권을 가져요. 근데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은 그 입법 형성권 일탈려 버렸습니다. 심사 기준이.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교육공무원인 분들은 원래 근로3권이 없죠. 없는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33조 2항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걸 둘 다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이건 알고 풀어야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둘 다 위헌이긴 하죠. 그래서 3번은 심판 대상 조항이 교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 중등 교원으로 한정해 버리는 것은 단결권조차 부정한 버린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에 그 출제 포인트라고 하면 위헌이기도 하고요. 목적의 정당성도 위배되기도 하는데 그 교육공무원 아닌 대학교원과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 부분이 분명히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이 위헌이지만 요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해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